자, 입체도형 얘기 좀 해보고 문제풀이 쭉 하도록 할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면 평면도형 할 때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공식을 하나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거의 입체도형 버전이야. 그리고 입체도형 활용이 아무래도 피타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축에 속하는데 모든 문제에 통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일단 평면도형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좀 입체도형화해서 바람이 생각하면은 개념의 확장인 거지. 차원의 확장을 좀 해가지고 평면도형에서 다루었던 거를 입체도형으로 확장해서 접근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오히려 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거를 좀 이따가 문제 풀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개념상에서는 이런 거야. 직사각형의 입체도형화 하면은 직육면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간단히 공식 확인이나 해보자. 이제 직사각형을 평면화시키면 직육면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대각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 은근 친구들이 참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게, 요즘 시험 문제가 보면 특히나 개념 문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 야, 니네 이거 한번 대답해봐라. 말 나온 김에. 대한요즘 2학년 기출문제야. 요거 오답 정답률이 5%가 안 돼. 내 추상 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개념 문제야. 걔네는 경우의 수가 중간고 이번에 기말고사를 봤거든. 얘네 경우의 수 언제 봤냐? 2학기 중간고사 해봤잖아. 얘네 1학기 때 봤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답해봐.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대답하면 내가 먹을 거 사줄게 진짜. 이건 나도 진짜 깜짝 놀랐다. 문제를 이렇게 낼 줄은 몰랐는데. 근데 니네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이유도 얘기해줄게. 왜? 수학화를 선행했으면 이거 대답할 수 있어. 경우의 수야. 부담 팍팍 준다 지금. 잘 봐라. 지금 이거 얘기할 때 정신 좀 차리자고.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거든. 그 중에 기억. 니은, 디귿은 어려운 건데 심지어 다 풀었어. 꽤나 공부 좀 하셨다고. 근데 기억 때문에 애들 다 틀린 거야. 봐봐. 이럴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5 플러스 3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또는이니까. 원래는 경우의 수에서 또는 합의 법칙이었어요. 참고로. 맞지 않냐? 함정이 있어. 그렇게 적혀 있으면 5 곱하기 3인 거고. 뭔가 이상한 거 한번 찾아가고. 설마 이거 구분 못 쳐서 틀렸겠니? 시험 공부 다 아니는데. 함정이 있어. 뭐가 틀렸을까? 이게 틀렸어 일단. 애들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해서 다 틀린 거야. 맞는 거 없대. 자기 주변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없대. 혼자 이거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한여직이 100점짜리가 이번에 없어. 수학이. 우리 반 애가 아빠는 내 95점 나왔거든. 얘가 전교 1등이래. 이거 하나 들려. 경우에서 좀 어려웠잖아, 얘네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극악무도하게 내놨다. 문제를 극악무도하게 내놨다. 중간고사 전교 1등이 이번에 78점이 나왔대, 수학이. 난리가 났으니까. 사건 A, B. 왜 틀렸을까? 겹치는 경우가 있어. 왜 겹쳐요? 내가 니네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라고 한 이유는 집합 공부했죠. 네. 내가 여기서 알았지? 또는이 원래 무슨 개념이었냐?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합집합이었잖아. 참 오랜만에 한다네. 이게 뭐였어요? 벤다이어그램 기억나냐? 무슨 뜻이야 이게? 교집합. 여기가 교집합이지. 그럼 정의상 합집합은 뭐라고 써있냐면 또는이라고 써있고, 교집합이 그리고 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럼 합집합은 교집합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도 사실은 포함이야.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도 포함이야. 그 말은 교집합은 쉽게 얘기하면 겹치는 거잖아.
이건 사건으로 따지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연달아 발생하는. 그래서 답이 이게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면 곱의 법칙이죠. 맞냐? 그래서 5 곱하기 3이랑 5 더하기 3을 다 계산해. 얘들이 또는은 합집하기래나 또는은 합의 법칙이라고 그냥 의뢰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맞잖아 하고 그냥 다 그냥 의심의 여지도 없이 동그라미 쳤다가 심지어 학부모님한테 전화도 했대. 이건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얘가 자기도 억울하다고 나한테 사진 찍어서 이거를 보내줬어. 내가 처음에는 뭐지? 설마 이걸 답을 잘못 낼 일 없는데.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요거를 생각을 했지. 근데 만약에 이 개념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면 이건 되게 비겁한 거죠. 왜? 집합을 어떻게 선행한 거잖아.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의 문제니까 뭔가 이 매트가 뭔가 함정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봤더니 깜짝 놀랐다. 진짜. 이건 나도 좀 반성했어 사실. 교과서에 어떻게 써있냐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이게 그대로 써있어요. A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고 B가 일어나는 경우가 N가지이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 플러스 N입니다 라고 써있어. 그럼 8이잖아. 잘못된 게 없는데? 근데 맨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써있어. 모든 책에 다 써있어. 근데 결과만 내는 거지. 나도 좀 반성했다니까. 나도 좀 반성했어. 할 말 없는 거지. 다 틀렸어. 맞은 애가 있다면 기적이죠. 맞은 애 있는지 내가 추궁해보라 그랬거든. 찍어서 맞은 애. 찍어서. 이것도 못 푼 거거든. 5% 찍은 거야. 배점도 5점짜리. 어려운 거지. 말이 좀 샜는데요. 어쨌든 내가 왜 이 얘기했지 근데? 하여튼 개념에 대한 학습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야. 알았죠? 니네도 어떻게 보면 틀 것 같지 않니 이건? 그치? 이건 집합 개념을 그래도 되게 빨리 선행을 한 애들은 그래도 집합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의심을 했겠죠. 맞는지 모르는지는 이제 지가 판단할 몫이니까. 근데 나도 처음에는 집합 개념을 나도 모르게 떠올렸죠. 왜냐면 알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 그래서 일단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은 했지 왜 틀렸는지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앞에 이게 생략됐다라는 걸 내가 이제 인지를 못한 거지. 그럼 나도 선생님인데 이게 반성을 하게 되잖아. 개념은 이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면도형 개념의 확장이 된 게 입체도형이라고 그랬잖아. 뒤에 문제 풀이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모든 문제가 동일한 풀이가 적용되진 않지만 어려운 문제 중에 통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명면체죠? 그리고 이제 요 얘기 때문에 됐다. 자, 니네들이 이제 분명히 대답 못하는 게 이제 그런 거야. 니네 나올 수 있어요. 거기 책에 보면은 자 페이지는 65페이지거든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대각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책에 보면 대각선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안 써 있어. 이거 모두 많은 책이 이러거든. 입체도형에서 대각선의 정의가 뭔지 아니 혹시? 사선으로 긋는 거요? 아니잖아. 뭐가 대각선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건 책에 지금 안 적혀 있거든. 내가 보니까 없어. 그쵸? 그건 옆에다가 적어놔. 대각선의 정의는 절반. 책의 그림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얘랑 얘를 이었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관계를 따져볼 거야. 잘 봐. 이렇게 적혀 있어. 오인치. 평면 위에 있지 않은. 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자, 꼭지점이 총 8개죠. 그럼 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와 같은 면에 있지 않은 꼭지점을 찾으면 돼. 같은 평면에 있지 않아. 그러면 얘랑 같은 면에 있지. 그럼 탈락. 근데 요 면도 있잖아. 그러면 얘가 요 면 위에 있으니까 같은 면에 있는 애 탈락.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거잖아. 꼭지점. 그럼 바닥에 있는 꼭지점에 해당하는 얘도 탈락. 그럼 남는 게 누구만 남았어? 얘만 남았지. 대각선은 유령이다 이게. 직육면체, 정육면체에서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대각선은 저거다. 같은 평면. 물론 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평면이라고 하면은 얘를 사실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직사각형이 되잖아. 그럼 요 시선에 봤을 때에는 얘랑 얘는 같은 면에 있는 게 맞아.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겉면 있죠. 겉면. 주어진 면. 그냥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쓰자. 같은 평면에 있지 않은 위에 있지 않은 꼭지점끼리
연결한 게 대각선이야. 알겠지? 말보다는 그림이 중요할 것 같아. 알겠죠? 자, 이거 사소한 거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럼 공식은 빨리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한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하면 과정만 이해하면 된다. 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얘랑 얘는 대각선으로 쪼갰을 때, 자, 뭐냐? 요렇게 생긴 단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면 위에 있는 거라고 했지? 자, 그러면 대각선을 그어버리면 단면 입장에서는 직육면체의 대각선이야. 그럼 원리만 알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럼 요 길이를 따지고 싶으면 이거는 밑면이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죠. 공식이 뭐였어요?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루트였지. 그게 노란색 길이지. 그러면 빨간색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요 길이랑 같이 써가지고 피터를 돌리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공식상 어떻게 되냐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인데 얘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이니까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게 공식이었어. 자, 그러면 평면 대응하고는 이제 확정이 됐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냐? 평면 대응일 때는 두 개만 이렇게 있었고 입체 대응일 때는 하나가 더 추가되는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동일한 상태에서 그림 안 그리고 그냥 하자. 정육면체면은 대각선이 어떻게 되냐면 A, B, C가 변의 길이가 똑같지. 그러면 A, A, A니까 3A 제곱의 루트죠. 그럼 A가 튀어나오면서 루트 3A 이렇게 되죠. 이게 정육면체 대각선 공식이었다. 자, 정사각형의 대각선 공식은 루트 2A였지. 물론 쓸 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내가 얘기했었어요. A 앞으로 빼자. 실수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 자, 입체도상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정사면체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평면 대응에서는 정삼각형의 높이랑 넓이 공식이 있었죠? 높이 공식 뭐였어요? 2분의 루트 3a.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a 제곱. 까먹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증명 좀 해봐. 알았지? 자, 그럼 그거의 입체도형 버전이 정사면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건널비를 공식화되진 않아. 근데 만들 수는 있죠. 자, 일단 얘기하고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야 되는 게는 첫 번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높이를 일단 구하고 싶은데 정사면체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자, 밑면에 수선을 탁 내리면 어딘가에다 수선의 발이 다 찍힐 거 아니야? 근데 그 수선의 발이 어떤 점인 거를 꼭 기억해야 되냐면 밑면 정사각형이지? 정사각형의 얘가 무게중심. 그거 설명해 줄게. 자, 무게중심인 거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할 겁니다. 얘를 수선의 발에서 꼭지점하고 연결하고 꼭지점하고 연결하고 꼭지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제가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게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지. 여기가 수직이. 오케이? 자, 입체도니까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쪽 녹색 때문에 생기는 것도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파란색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총 3개가 만들어져. 근데 그 3개가 합동이야. 왜 합동일까? 전체가 정사면체니까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빗변이고 빗변이고 빗변이죠. 길이 똑같지. 그 다음에 직각이지. 그럼 RHS냐 RHA냐만 찾으면 되겠네. 근데 3개의 직각삼각형은 이 수선의 길이 자체가 공통인 변이죠. 그럼 3변의 길이가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똑같지. 자, 그래서 3개의 삼각형이 무슨 합동? RHS 합동이다라는 걸 일단 좀 기억하고. 자, 그럼 합동이니까 뭐가 같냐면 별표친 이 변 3개가 대응변으로서 똑같겠죠. 그러면 과정은 현재 상태에서 이 녀석은 정체가 뭐야?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게 무슨 심의 성질이었어요? 외심이었죠 원래는. 맞지? 근데 정사각형은 스페셜한 애라며.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겹친다며. 그래서 얘는 무게중심이라고 해석해도 돼. 내심은 여기서 쓸 게 없으니까 문제에서 뭐 따로 필요 없으니까 안 쓰는 거지. 알겠죠? 근데 왜 무게중심을 따로 언급을 했냐면 높이 증명할 때 필요해서 그런 거야. 내심은 필요가 없어. 이 과정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제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알았어. 그때 자, 이제 높이 공식 증명해보자. 여기가 A, 한 변이 A.
자, 그럼 정삼각형 입장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거니까 잘 들어라. 여기 녹색을 쭉 연장을 하면은 자, 무게중심 입장에서 봐서는 얘는 중선이죠. 근데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일치한다고 했으니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왜?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됐나요? 그랬을 때 얘가 그러면 정삼각형의 뭐가 되겠어요? 높이. 노란색이 정삼각형의 높이. 자, h 그냥 1번이라고 할게. 구분만 진짜. 공식이 되었어. 2분의 루트 3a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찾아. 중선은 무게중심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쪼개요? 2대 1로 쪼개잖아. 따라서 연두색의 길이는 얘를 3분의 2 곱한 거. 그럼 3분의 루트 3a가 되겠지. 요만큼만 얘기한 거야 지금은. 알겠죠? 왜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높이 찾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노란색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보고 있다. 이 변의 길이가 3분의 루트 3a. 이 변의 길이가 a. 그럼 높이는 피타 쓰면 되겠지. 어떻게 계산해요? 자,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 정사면체의 높이. 어떻게 계산해요? 피타 플러스 a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면 되죠. 자, 이거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a제곱이죠? 그러면 루트 3분의 2 a제곱이지? 맞니? 그럼 a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유리어만 하면은 3분의 루트 6 a라고 나오지. 자, 이게 공식이야. 알겠죠? 물론 자기가 까먹었다. 증명 꼭 해봐. 이건 정말 물 흐르듯이 쭉쭉쭉 돼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부피 공식은 어떻게 될까? 바로 하자. 그냥 뿔이잖아 어쨌든. 정사면체도 뿔이거든요. 그럼 민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에요. 뿔은 무조건 부피는 나누기 3이에요. 근데 민넓이가 정삼각형의 건넓이잖아. 넓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4분의 루트 3 a제곱이었지? 거기에다가 방금 계산한 높이를 곱하시고요. 시간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 중요하니까 하는 거야. 뿔이니까 나누기 3을 해야 된다. 계산하면은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이라고 계산하면. 알겠죠? 정삼각형하고는 좀 다르게 정사면체는 손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까먹으면 좀 힘들다. 증명 물론 해봐야 되긴 하지만 잘 알고 계시고 건널비는 공식이 없거든. 안 만들거든. 근데 굳이 필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쉬워서인데 뭐 만들어놔 볼래? 건널비잖아. 4분의 루트 3 a제곱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지. 그럼 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면이 이건데 총 4개가 있으니까 그냥 사고하면 돼. 외울 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 루트 4만 날라간다. 알겠지? 자, 외울 건 없어. 그래서. 자, 그래서 풀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으면 수선의 발이 찍히는데 그게 반드시 어디셔? 밑면의 무게중심이다.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꼭 기억하자. 자, 됐죠?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뿔 종류 2개가 더 나와요. 정사각뿔하고 원뿔인데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말로 할게 이건. 정사각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상단에 있는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을 그으면 그게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냐면 밑면에 대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서 수직각 수선이에요.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원뿔도 마찬가지. 원뿔도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으면 그게 어디를 지나가냐면 밑면의 중심을 지나가게 돼 있어. 물론 반지름 그으면 수직각이야. 그러니까 수선 그었으니까. 알겠죠?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입체도형의 최단거리인데 거기 책에 제목에다가 5번이라고 써있지? 이것만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개도를 그린다 라고 써놓으세요. 모든 문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책에 뭐 그렇게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요거는요 뒤에 문제 풀면서 내가 따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뒤에 문제를 쭉 풀어보자 이제. 좀 빨리 얘기했어. 맞지? 했던 거니까 기억이 날 거야. 자, 6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각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대각선에서 요 점에서 대각선에 이렇게 수선을 그었어. 그쵸? 자, 그랬을 때 DI의 길이 방금근 요 길이를 한번 계산해봐 라고 적혀있어요. 자, 쓰고 나서 한번 해보자. 이거 정리면체구나. 그냥 하자. 정리면체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풀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가 대각선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설명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대각선은 요점, 자, 요점이 뭐라면 이렇게 지나게끔 단면을 쪼개버리면 얘도 직사각형인데 그 직사각형 입장에서 그 부분이 대각선이셔. 그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90도야. 눈에 잘 안 보이지 근데 이게. 그리고 수선 내려서 90도라고 써놨어. 그러면 시선을 이제 유삼각형으로 한번 봐봐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소공식 그림이죠. 자, 생각할 수 있겠니? 소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 자, 그럼 푸는 거 해보자. 요 길이를 일단 할 수 있어. 아까 공식 뭐였죠? A 루트 3, 5 루트 3이지. 자, 그럼 소공식 중에 뭐 쓰면 되겠냐?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와 똑같잖아. 그치? 그럼 이 길이만 찾으면 되겠네? 일단 이 길이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죠? 따라서 A 루트 2니까 5 루트 2가 되지. 자, 그래서 x는 바로 계산하자. 5 루트 3분의 5 곱하기 5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3분의 아이고 유리말 안 했구나. 루트 6이죠? 네. 이렇게 돼. 됐죠? 자, 눈에 안 들어오는 게 뭐라고? 소공식 그림이라는 거. 내가 방금 설명한 걸 잘 기억해야 돼. 대각선으로 단면을 쪼개버리면 그 파란색 단면이 뭐야? 직사각형. 단면 개념은 중1 때 우리가 이미 입체도형 단원에서 많이 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워낙에 시험을 안 보시니까 놀았잖아. 그러니까 1학년 도형이 중요하다고. 피타고라스 입체도형 어려워하는 주된 이유는 뭔지 알겠냐? 1학년 도형이 약해서 그래. 왜 1학년 도형에서 입체도형 했잖아. 미래에서 정다면체도 원래 잘 알고 있어야 돼. 최소한 정팔면체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뒤에 문제 나와요. 그만. 자, 다음 거는 9번을 할게요. 9번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분석해보자. 어떤 아이디어인지. 얘도 정밀면체지? 도형이 사실 니네가 워낙에 수학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애들도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 식에 너무 치중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도형 쪽을 너무 등한시. 막상 나중에 고딩 되셔서 수능 준비해 보시면 도형 관련된 문제 나오면 턴도 못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 공부 좀 한다는 애들. 평면도형, 입체도형 다. 알겠지? 못마치 않다 그러니까 도형도 잘해야 돼. 도형 너무 중요해. 자, 해볼게요. 거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얘랑 이렇게 이어놨다. 자, 일단 질문 하나 해보자. 내가 지금 그은 삼각형의 정체는 뭘까요? 정사각형? 아니 정사각형이라고? 이등변 전체가 정립면체야. 정삼각형. 그래, 정사각형이죠. 왜? 이거 자체가 대각선이지. 뭐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지. 그럼 일단 길이가 똑같아. 정사각형이라 했어요.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정삼각형이죠. 자,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옆에다가 요거를 표시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유가 있어요. 좀 작게 그렸어 이렇게. 자, 봐라. 거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요점에서 정삼각형이라고 했지? 여기에다가 여기다 수선을 이렇게 그은 거야. 수선이야. 입체등인데 이렇게 수선을 그은 거야. 그때 이 수선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이디어가 있대. 내가 옆에다 지금 톡 떼놓은 거 있죠? 그럼 저기 있는 게 요점에서 봤을 때 이 정삼각형 밑면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거든. 그럼 내가 지금 톡 떼놓은 이 녀석의 정체는 뭐예요? 뿔이지. 그럼 뿔인데, 뿔은 부피 개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야. 근데 시선이 이거인 거야. 얘를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시선에서 봐봐.
얘를 밑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높이지. 맞니? 자, 생각. 그럼 한변의 길이가 얼마냐? 아, 이것도 대각선을 줬구나. 정육면체의 대각선이구나. 자, 이거 이 녀석의 대각선이 4루트 3이래요. 자, 그럼 아까 대각선 공식이 a 루트 3이었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4겠지? 자, 됐지, 요거는? 자, 그랬을 때 녹색 빗금친 게 밑면이면은 얘가 높이라고 해도 되겠죠? 수직 관계니까. 그럼 부피를 계산할 거야. 밑넓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4 나누기 2죠? 그 다음에 높이가 얘죠? 근데 한 변의 길이니까 4지. 그리고 꼴은 무조건 부피는 나누기 3이라 이거잖아. 자, 이해됐어요? 근데 옆에다가 또 그린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여기에서 수선 내린 거지, 수선. 야, 그럼 수선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다가 수선 내렸어? 정삼각형에다가 수선을 내린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정삼각형 자체를 밑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빨간색이 자연스럽게 뭐가 돼? 높이죠. 제일 상단에 있는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렸어. 그럼 빨간색이 높이죠. 그럼 이 녀석을 x라고 하면 부피를 다른 시선에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삼각형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빗금친 게 밑면이야 이번에 얘가 정삼각형이지 한 변의 길이 얼마겠어? 자, 한 변의 길이가 얘가 4니까 a 루트 2에서 한 변의 길이가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알잖아.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게 밑넓이. 높이는 몰라. x. 근데 얘도 꼴이잖아. 나누기 3 반드시 해야 되죠? 자, 이해됐니? 시선에 따라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 얘를 밑면 놓고 볼래? 얘를 밑면 놓고 볼래? 근데 같은 녀석이잖아. 같은 녀석의 부피를 계산했잖아요. 그럼 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됐죠? 푸는 거. 자, 이게 센 C단계에 있는 문제야. 아, B단계에 있구나. B단계 성난이 돼. 자, 푸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면은 3분의 4루트 3. 자, 3번이에요. 넘어갑시다. 아이디어를 꼭 기억하자. 자, 다음 페이지 16번이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개념을 쓰는 문제는 아니고, 자, 이건 뭐냐면 얘랑 얘가 각각의 모서리의 중점이래. 정사면체는 맞지? 그때 둘이 이은 이 노란색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좀 그림이 평면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헷갈려 보이는데 겉면을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부를 관통해서 지나간 거예요, 사실. 오케이? 겉면을 훑고 가는 건 최단거리 문제일 때 나오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야. 그럼 풀 때 어떻게 할까를 봤을 때, 자, 보조선을 좀 그리시면 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얘를 잇고 얘랑 얘를 잇고 빨간색 보조선이 주네. 자, 그럼 왜 하면 재밌어지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다. 마치 단면인 것처럼.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가 똑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겉면은 다 정삼각형이죠. 모서리의 중점이죠. 꼭지점에서 모서리의 중점을 보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수직 이등변 하지. 맞죠? 그러면 이 변의 빨간색이 자연스럽게 뭐가 돼? 정삼각형의 높이가 돼. 얘도 높이가 돼. 근데 두 개가 똑같겠지. 합동인 정삼각형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이다. 정삼각형이 아니구나. 알았냐? 야, 이 h가 한 변의 길이보단 길 거 아니야. 나 짧을 거 아니야. 미안하다. 말 잘못했다. 알겠어요? 정삼각형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이등변이야. 됐지? 빨간색의 길이가 같아서 이등변이야. 얘는 빨간색이 아니야. 내가 삼각형이라고 표시만 한 거지. 자, 그러면 노란색을 계산하려면 이제 지금 손이 바빠져요. 자, 한 변의 길이가 4잖아. 그러면 절반씩 쪼개먹으면 여기는 2라고 쓰면 될 것이고. 그쵸? 그러면 빨간색 H만 찾자. 왜? 그거 찾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피타 돌릴 수 있지. 이거 이등변이라 했잖아. 그러면 꼭지각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 내린 거죠.
수직 이동을 할 수밖에 없지. 이등변의 성질에 의해서. 자, 빨간색 H만 찾아. 높이 공식이지? 2분의 루트 3A. 그래서 2 루트 3이. 자, 따라서 노란색의 길이는 루트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면 되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이렇게 되지? 자, 계산하면 2 루트 2 나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아까 뿔 종류에 대해서 내가 말로만 해서 풀이를 좀 해보자. 기억해야 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자, 얘가 조금 귀찮은 문제야. 자, 높이가 5라고 적혀 있고요. 자, 그림이 좀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면 무조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갑니다라고 했거든. 자, 높이 줬어. 응? 그리고 밑면의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인데 2루트 2도 줬어. 근데 옆넓이의 합을 고르봤대. 야, 이건 알지 않니? 이것도 중1 때 했던 건데 정사각 뿔이에요. 정궤도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 더한 거 물어본 거. 이거 하나의 정체는 뭐야? 이등변이죠. 이건 알죠? 자, 이거 중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옆넓이야. 겉넓이가 아니다. 문제 잘 봐라. 옆넓이만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등변이라는 사실 아니까 2루트 2가 이등변의 밑변의 길이잖아. 그럼 높이만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이 문제의 컨셉은 높이 찾아야 돼.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한번 하자. 어떻게 할 거냐면 표시 한번 잘 보세요. 요 삼각형은 정체가 뭘까요? 얘랑 길이 똑같지? 이렇게 길이 다 똑같잖아. 이등변. 그럼 이것도 이등변이야. 근데 여기가 중점이잖아, 밑면에. 그럼 자연스럽게 수직 이등변 사주니까 그리고 수선 내린 거잖아. 그럼 피타까지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이 길이는 찾을 수 있지 않나요? 밑면에 대각선이니까 자 뭐예요? A 루트 2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4점. 얘가 4점. 그러면 절반이니까 요만큼이 2점. 됐어요? 그럼 계산할 수 있는 게 요 길이를 피타 써서 계산할 수 있다. 얼마죠? 5의 제곱에서 루트 29. 전인가 안 되네. 루트 29. 됐지? 그럼 이걸 왜 찾았을까? 내가 아까 뭐 찾고 싶다 했어요? 이등변의 높이를 찾아야 되잖아. 자, 헷갈리니까 하나 그냥 떼서 그릴게. 옆면 중에 하나 톡 떼서 그린 거야. 이거 떼서 그렸어요. 요거. 입체도형은 평면화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29인 거고 요만큼의 길이가 2 루트인 거야. 아까 뭐 찾으면 답 나온다 했어? 높이.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변 하잖아. 그럼 빨간색 점 찍은 게 루트 2가 되니 요만큼은 피타 돌리면 또 나오지. 응? 아, 루트 27이구나. 자, 이렇게 되죠? 자, 옆넓이에요. 옆넓이. 겉넓이가 아니라고. 그럼 똑같은 거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거 밑변이 2루트 2고 높이가 3루트 3이거든요. 12루트 6이요. 네, 12루트 6입니다. 자, 그죠? 넘어갑시다. 자, 다음 거는 한참 멀었는데 이거 왜 끈 거지? 더 주겠다. 뒤에 나무야 문제 좀만 열어볼까? 한 뼘 정도만 열자. 난 벌써 시간이 다 됐나 했네. 15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다 할 거야. 아니에요. 자, 25번. 자, 중1 내용이 워낙에 부실하셔서 복습 좀 해봅시다. 설마 이걸 모를까? 원뿔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거. 자, 원뿔 정궤도 그리면 뭐 이렇게 되는 건 알죠? 그러면 설마 이걸 모를까?
밑면의 둘레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지. 네. 네. 이건 알죠. 네. 자, 그래서 책에는 잘 안 나오지만 공식 하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 편법은 아니긴 한데 잘 써먹으세요. 잘 들어라. 부채꼴 입장에서는 얘가 반지름이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녀석의 반지름과 이 녀석의 반지름은 얘가 좀 더 크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표시를 좀 하려고 큰 반지름이 라지알, 작은 반지름이 스몰 r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방금 말한 노란색 길이 길이가 같다는 거를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중심각은 그냥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녀석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스몰 r고 이 녀석의 호의 길이는, 자, 호의 길이 공식은 하나밖에 없다. 파이를 2파이를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그럼 두 개가 같겠지. 자, 그럼 관계식이 2파이가 날라가. 그럼 r을 넘겨, 라지 r을 넘겨.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큰 만지는데 작은 건데. 야, 이거 비례식 아니 비례식? 이게 분수 자체가 비례 비례잖아 원래. 네. 그럼 굳이 만들면 라지 r 대 스몰 r이 360도 대 중심각과 같습니다라는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 이거 기억해놔. 뿔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써요. 지구. 뭐 그 뭐? 지구 둘레고 할 때. 지구의 둘레를 외우면 갑자기 과학 시간에 비슷해. 이거 써먹어. 지구는 타원이야. 그리고 아 근데 그때는 뭐 누구였냐 몰라. 시끄러워. 해봐. 있잖아. 자, 뭔데? 둘레 길이? 반지를 말해야지. 지금 까먹었다. 나 옛날에 외웠는데. 그냥 그거. 지구 과학 시간 그 과학 그런 걸 해? 과학 시간. 네. 둘레고 비슷한데. 자, 어쨌든 봐라. 하나 알고 계세요? 외울 땐 어떻게 외우면 돼? 자, 원래 원뿔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모선이라고 불렀었죠? 맞니? 그럼 모선 대 밑면의 반지름은 360도 대 중심각. 외우면 좋다고. 알았지? 이거 같다는 걸 계산하기에 시른이가 하나 만든 거야. 하나 알아놔. 중일 때 한 거다 이거 사실. 자, 그럼 봐라. 얼마나 편한데 이게. 편법이 아니에요. 자, 이거 반원이지만 부채꼴이죠. 중심각 180도짜리 사양. 자, 얘가 전개도래. x랑 y를 다 찾으래. 자, 원뿔의 높이랑 일단 찾아보자.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밑면의 반지름 계산을 이거 갖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잘 봐. 뭐라고 써놨어요? 4가 전개도이란 전개도에서의 길이긴 하지만 이거 모선이죠. 모선 대 밑면의 반지름은 360도 대 중심각이라고. 360도 대 180도라고. 2대 1이지. 그러면 얘 대 얘도 2대 1이야. 그래서 그냥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편한 거 하나 알아놓은 거. 자,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원뿔의 높이랑 부피를 계산하세요. 그럼 이거를 그냥 종이접기에서 말았다고 생각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밑면의 반지름이 2고 모선의 길이가 4라는 거야. 자, 원뿔도 마찬가지로 제일 위에 있는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선을 구하면 무조건 원의 중심을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타를 쓸 수가 있죠. 루트 12냐? 자, 이렇게 되잖아. 그럼 높이는 이거 뭐 x 하나 찾았어. 그다음에 자, 부피가 y래. 그럼 부뿌리니가 3분의 1고 생각하세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가 2 루트 3. 자, 이거지? 3분의 8 루트 3. 자, 이게 문제에서의 y. 두 개 곱해라. 3, 3, 2. 3분의 5번. 약분되는구나. 5번 나온다. 됐죠? 다음. 얘야. 한참 몰랐어. 자, 최단거리 이제 합시다. 아까 내가 말로만 했던 전개도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좀 간단한 건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거라 조금 귀찮은 문제들 위주로 한번 해보자. 자, 31번 보세요. 자, 약간 좀 귀찮은 문제. 자, 뭐라고 했냐면요. 점 A에서 여기 실을 팽팽하게 감아 옆면을 따라 B에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실이 짧아서
B에서 60도가 모자란 지점에서 연결해야 돼. 자, 이게 두 개가 좀 오버랩돼 있어서 잘 헷갈리거든. 색깔 부분 지워줄게. 한 바퀴를 휘감아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까지 돌다가 자 60도가 모자란 지점. 같은 선상에 있는 B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60도가 모자란 이 지점에서 실을 멈췄대.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실의 최단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일단 최단 길이는 무조건 수학에서는 선분 또는 직선이고요. 입체 동영상에서 최단 거리를 계산할 때는 무조건 전개도를 그리라고 했어. 그럼 생각, 전개도를 그리는데 싹 다 그리는 게 아니야. 필요한 것만 그리는 거야. 그럼 어떤 게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 실타래가 지나간 부분이 옆면이지. 윗면은 안 건드렸잖아. 따라서 옆면만 그려. 자, 그럼 그려. 뭐 전개도 못 그린 사람이 있냐? 대충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근데 60도만큼 덜 돌아갔다고 했지. 야, 그럼 60도는 비율상 전체가 한 바퀴잖아. 360도가 한 바퀴잖아. 60도면은 전체 6분의 1을 덜 간 거지. 6분의 1? 그럼 이게 문제가 원래 이렇게 나와. 아래에 있는 거 풀 때 얘기를 할 건데 이 녀석이 만약에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아서 B 지점에 실타래가 도착을 했으면 한 바퀴 돈 거거든, 주변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개도상에서 여기가 A라고 써있죠? 그럼 전개도상에서 여기가 A고 B는 원래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다시 적으면 B가 얘랑 만나잖아. 그래서 B를 이쪽에다가 옮겨 그려. 그러면 출발점이 얘고 도착점이 얘란 말이야. 그럼 실타래를 갖다 붙이면 이런 식으로 붙어있지 않겠냐? 그럼 마지막에 하는 건 항상 어떻게 하냐면 최단거리는 자대고 이으면 돼요. 그럼 옆면에 뭐야? 대각선의 길이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냐면 B에 도착했을 때. 근데 얘는 B에 가다 말았지. 얼만큼? 6분의 1 덜 갔잖아. 야,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6분의 5 비율만큼은 간 거잖아. 이게 아까 어떨 때였어요? 한 바퀴를 돌았을 때야. 맞냐? 그럼 6분의 5 비율만 갔으면은 전체가 한 바퀴니까 6분의 5면 이거를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전체 6분의 5 비율이 요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덜 간 거야. 6분의 1 덜 간 거야. 전체의 6분의 5 비율이라고. 그럼 도착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그냥 냅두고 여기에 도착하지. 됐어? 그럼 실타래가 저 노란색이 어떻게 붙어있겠어? 이런 식으로 붙어있겠지. 마지막에 최단거리를 항상 어떻게 한다? 자, 내고 이러면 돼. 됐어요? 그럼 전개도상에서의 높이가 똑같이 5파이겠죠? 뭐. 그럼 이것만 따지면 되겠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한 바퀴 돌았을 땐 요만큼 다 움직인 거고 6분의 5만큼만 갔으니까 자 원래 전개도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똑같죠? 자 근데 반지름이 아까 뭐라고 적혀 있었냐? 3cm라고 적혀 있네.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원래 6파이지. 근데 다 간 게 아니라 얼마만큼만 갔다? 6분의 5 비율만 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6분의 5를 곱해주면 돼요. 됐죠? 그럼 만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냐? 난 답을 모르니까 대충 그렸거든. 이거 정사각형 됐지? 5파이 5파이 똑같잖아. 맞죠? 1대1 때 루트 2에 2에서 5 루트 2 파이라고 답이 나와. 이게 1번입니다. 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결론은 뭐겠어요? 돌아간 바퀴 수만큼 전개도를 그려서 분석하게 돼 있어. 한 바퀴 돌았으면 옆면 하나 다 그려. 6분의 5바퀴 돌았다고 했죠? 6분의 1 덜 갔으니까 그때는 6분의 1 덜 간 것만큼만 그려. 자, 그럼 생각. 두 바퀴를 돌았으면 어떻게 될까? 옆면을 총 2번을 그린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작점과 도착점을 찍고 자대고 이으면 돼. 하나 더 얘기해보자. 한 바퀴 반 가면 어떻게 돼? 옆면도 한 바퀴랑 2바퀴째 그린 다음에 절반까지만 그려. 그러면 한 바퀴 반. 언더스탠드? 그래서 출발점과 도착점 찍고 쭉 이어서 구하면 돼요. 돌아간 바퀴 수만큼 옆면을 구한다는 게 컨셉이라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다 풀었고요. 자, 그럼 거기 써있다. 가로 2번이 2바퀴야. 2바퀴. 그때 최단 거리를 구하라. 출발점이 여기고 도착점이 여기고. 그럼 2바퀴니까. 자, 아까 한 바퀴였을 때 가로의 길이가 6파이였다. 그럼 전체가 2배니까 12파이고 여기가 5파이가 되겠네. 자, 그럼 뭐예요? 이거 피타고라스의 수죠. 그렇지. 13파이 그냥 나오지? 그게 2번이야.
그치? 돌아간 바퀴수만큼 옆면을 그려 제끼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에 시끄러. 뭘 마지막? 여기 좀 해야 되는데. 비용을 몇번 받아야 되냐. 자, 전개도가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이거 하나 더 풀자. 33번 보세요. 자, 똑같은 거야. 원 뿌리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딴 걸로 바꿨죠. 정사면체는 출발점 도착점을 잘 보세요. 이쪽 모서리의 중점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을 했어. 근데 경로가 어때? 모서리 AC를 거쳐서 갔어. 아까 거랑 좀 다른 거야. 아까는 관통한 거였고요. 이번엔 겉에 훑고 지나간 최단거리 문제. 자, 그럼 니네가 일단 판단해야 되는 건 고민할 것도 없이 전개도부터 판단하자. 자, 요거 그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전개도를 다 그릴 필요 없다 했지? 필요한 것만. 그 필요한 건 뭐다? 지나가는 면. 자, 그러면 노란색 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면도 그려볼게. 그러면 요 모서리 지나간 거니까 이렇게 이어붙이자. 자, 상상이 되니? 꼭지점도 하나 써줄까? 헷갈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C잖아. 전개도상에서 A, B, C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할 수 있겠죠? 그럼 출발점이 어디 있겠어? BC의 모서리의 중점. 그래서 D에 도착한 거야. 그럼 최단거리니까 일단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4대공 읽으세요. 빨간색 계산하는 거야. 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4cm. 자, 됐니? 이 계산이지 어떻게 할까? 원래는 현재 상태에서 풀려면 원래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0도잖아.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4니까 여기 절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90도가 아니라서 피타를 못 쓴단 말이야. 그럼 피타를 쓰기 위한 뭔가 좀 보조선을 그려야 되는데 원래 그리는 게 이래요. 파란색의 연장선을 그려. 풀이 방법 많아 이거. 그 다음에 요 꼭지점에서 수선을 그려. 그럼 여기 몇 도? 60도지. 여기가 2니까 2대1 대 루트 3 적용되지. 맞니?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지. 그럼 전체 밑변의 길이가 5가 됐어요. 그럼 빨간색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하면 그럼 1루트 7이지. 답이에요. 근데 다른 방식도 된다. 얘는 좀 특수해서. 봐라. 정삼각형이 노란색, 파란색도. 여기에서 얘랑 이유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의 밑변을 수직 이등분을 한다면서. 길이 같잖아. 그럼 여기 30도가 된다. 여기 몇 도? 60도. 그럼 여기 90도. 그래서 그냥 여기서 피타를 해도 돼. 알겠어요? 풀이 많다고. 자, 그럼 여기 4고 여기는 얼마? 정삼각형 4짜리 높이니까 2루트 3이다. 여기가 4고 그럼 피타 돌리면 똑같이 나와. 됐나요? 하나만 더 하자. 37번. 별표 치세요.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 시간 남았어. 쉬는 시간 많이 썼었네. 선생님 저 상담원으로 웃겨왔다. 빨리 셨으면 열심히 하고 해야지. 자, 37번도 분석. 결과만 해오지 마. 거기 써 있는 정육면체에서 이것도 중1 때 한 건데 다음 주에 자꾸 까먹으셔서 어? 거기 색칠되어 있는 거 그림 보니까 정사각형처럼 생겼지. 정사각형이 아니야. 왜 그런지도 얘기하자고. 중점이고 중점인데 연결을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 모든 문제가 그림이 그렇게 이쁘장하게 정사각형처럼 보이게 나왔어. 근데 정사각형이 아니라 말은 뭐예요? 자, 분석 다 중점이야. 야, 봐라. 요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합동이다. 왜? 길이 같고 길이 같고 길이 같고 길이 같아. 맞니? 90도고 90도야. SAS 합동. 오케이. 중1풀이야 지금 하는 거. 같은 논리로 얘랑
얘도 다 합동이야. 4개가 합동이야. SAS 합동. 따라서 노란색이 대응변이야. 4변의 길이 같으니까 뭐다? 마른 거야. 정사각형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것도 굳이 만들면 공식도 만들 수 있어. 이 녀석의 자 거기 단계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다 찾자. MN하고 AG라고 써 있는데 MN이 이거다. 대각선이죠. 어떻게 찾을래? 자, 이거 직관적인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꼭지점하고 여기 있는 꼭지점을 동일한 높이만큼 아래로 끄집어내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밑면의 대각선이 되죠. 밑면의 대각선이 되죠. 얘는 밑면의 대각선이야. 공식 하나 만들어 보자.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A였다면 이 빨간색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A 루트 A지. 외우지 마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도 구하래. 얘는 정육면체의 대각선이지. 맞니? 그래서 A 루트 3이야. 그럼 마름모의 넓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2분의 1 곱하기 A 제곱 루트 6이라는 공식 아닌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 마름모라는 거. 알겠죠? 마름모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만들면 대입해볼까? 자, MN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아까 4였으니까 4루트 2가 될 것이고 얘는 4루트 3이 될 것이고 자,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하면 16 8루트 6이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안녕히 가세요. 숙제는 요 유형까지 7번 유형까지 47번까지 마지막 유형 하나 남았는데 이게 좀 어려워. 그럼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해. 안녕히 갔어.